제78권 파스칼이 들려주는 순열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스칼이 들려주는 순열 이야기면 우리가 경우의 수와 확률 쪽에서 순열 조합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죠? 네, 바로 파스칼이 들려주는 순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률 또 순열의 뜻 또 순열의 공식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1교시 확률의 뜻과 합의 법칙, 곱의 법칙입니다. 자, 우리가 확률을 알기 위해서는 경우의 수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전체 경우의 수분의 사건을 확률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확률이 가지고 있는 뜻, 우리가 알고 있는 확률의 뜻과 또 다른 뜻이 있을 걸로 보고요. 또 하나의 법칙으로서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 있습니다. 과연 이 어떠한 때 합의 법칙을 써야 되고 어느 때는 곱의 법칙이 사용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알면 좋아요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순서상 그랬네요. 자, 두 수를 괄호로 묶은 것을 말합니다. 자, a, b의 형태를 띠는 것으로 순서가 있기 때문에 a, b와 b, a는 서로 다른 값을 나타냅니다. 그랬고요. 자, 수형도 우리 보통 가지 그림 그랬었는데요. 자, 점과 선으로 연결한 나뭇가지 모양의 그림 수형도 그려보세요 라는 말 하죠. 오히려 중학교 와선 수형도를 많이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은 수형도 잘 알고 있죠? 모든 경우의 수를 나무에서 가지가 뻗어나가는 모양의 그림을 그려서 나타낼 때 쓰입니다. 그래서 확률 계산하고 경우의 수 계산할 땐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걸로 봅니다. 자, 우리가 확률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그렇죠. 우리 친구들 다 기억이 나지만 주사입니다. 그쵸? 굴렸을 때 과연 높은 숫자가 나오면 좋을 텐데 또는 낮은 숫자가 나와야 될 텐데 그래서 선생님 때에는 그 100칸까지 가는 커다란 뱀이 그려져 있는 잘못하면 거의 끝까지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뱀 모양의 그런 도구도 있었는데요. 자, 주사위입니다. 주사위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렇죠. 정육면체 모양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서 자, 이 주사위에 여기에 만약에 1이 찍혀 있다 그러면 이 반대쪽 그죠? 이 반대쪽엔 얼마가 찍혀 있게 되죠? 그렇죠. 6이 찍혀 있게 되죠. 그래서 주사위는 서로 마주보는 면에 합이 7이 되는 그런 친구인데요. 주사위를 굴렸을 때 1이 나올 확률은 얼마입니까? 그렇죠. 6분의 1이죠. 그럼 2가 나올 확률은요? 역시 6분의 1이죠. 그래서 6개 중에서 하나가 나오게 되는 그래서 6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인데요. 자, 그러면 주사위를 만약에 2개를 던지게 된다면 그럼 몇 가지 경우가 나오죠? 하나 던졌을 때 6가지 경우 그러면 또 그거에 곱하기 6가지 경우니까 그렇죠. 36가지 경우가 생기게 되겠네요.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주사위 2개를 던졌을 때 눈의 합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눈의 합이 2가 나오는 경우가 한 번 그죠? 또 3이 나오는 경우 2번 4가 나오는 경우 3번 자, 그랬을 때 가장 많은 건 누구예요? 그렇죠. 7이에요. 몇 번 나와요? 그렇죠. 7은 6번이나 나와요. 어떻게 6번 나오죠? 자, 1, 6이 나올 수도 있고 또 2, 5가 나올 수도 있고 또 3, 4가 나올 수도 있고 또 4, 3이 나올 수도 있죠. 3, 3과 4, 3은 다르죠. 그죠? 첫 번째 주사위에 3이 나온 거고 첫 번째 주사위 4 나온 거니까 다릅니다. 5, 2도 나올 수 있고 6, 1도 나올 수 있죠. 그래서 6가지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전체는 36가지고요. 눈의 합이 2가 될 확률은 그러면 36분의 1인 거네요. 그 다음 36분의 2, 36분의 3 그랬고 눈의 합이 7인 경우가 가장 확률이 높아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얼마의 확률이에요 이것은 지금? 그렇죠. 36분의 6의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쵸.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눈의 합이 7인 경우가 확률이 가장 높다는 것. 또 확률도 유심히 보시면 1, 2, 3, 4, 5, 6 다시 5, 4, 3, 2, 1 요렇게 쭉 확률이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하는 특징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같은 경우도 자, 우리 경우의 수에서 따져봤을 때 자, 지금 민성이가 학교 가는 방법을 자, 버스를 타고 갈까 지하철을 타고 갈까 했단 말이죠. 자, 학교라는 버스 노선이 3개가 있고 지하철 노선이 2개가 있대요. 그렇다면 학교에 갈 수 있는 방법은 3가지, 2가지 합쳐서 총 5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겠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우린 자연스럽게 계산을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합의 법칙이에요. 자, 버스를 타면서 지하철을 동시에 타고 갈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죠. 그쵸? 몸이 하나인데 어떻게 2개 같이 타요. 그죠? 그래서 두 사건 A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예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를 M, 또 다른 사건을 N 이랬을 때 예,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난 경우는 N 플러스 N가지더라 이렇게 보신다라는 거죠. 예, 이것을 우리가 합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또한 곱의 법칙도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자, 아침에는 버스를 탔지만 집에 갈 땐 지하철을 타고 가야지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럼 등교할 땐 버스를 타고 하교할 때는 지하철을 타는 이런 경우는 몇 가지 경우겠느냐라는 얘긴데요. 자, 버스가 3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것을 A, B, C 이렇게 놓는단 말이죠. 이 중에 하나를 탔을 테고 지하철도 그죠? 뭐 X, Y로 놓는다면 지하철이 X, Y 중에 하나를 탔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죠. B 버스를 tas을 때에도 X, Y, C 버스를 탔을 때에도 X, Y. 그러면 총 몇 가지예요? 그렇죠. 6가지죠. 이거는 3 곱하기 2라는 거죠. 네, 그래서 6가지의 경우가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사건 AB에 대해서 A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각각 MN가지라 하면 두 사건 AB가 이어서 일어나는 경우인데요. 이 이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동시에 일어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또는 자, 이 동시라는 말에서 우리가 연속하여 라는 말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동시도 될 수 있고 연속하여 이어서 일어나는 이런 경우로 우리는 곱의 법칙이다 요렇게 보시면 좋겠다는 얘기. 자, 그러면 첫 번째 수업 정리 한번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뭘로? 수로 나타낸 것이에요. 그래서 전체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분에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확률이라고 한다. 자, 확률에는 2가지 법칙이 있었습니다. 합의 법칙, 두 사건 A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네, 두 사건은 더해서 n 플러스 n가지입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두 사건 AB에 대한 사건 A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각각 mn가지를 할 때 두 사건 AB가 이어서 일어나는 경우, 이어서 일어난다라는 것은 연속이라는 말도 되고 또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도 우린 이것을 연속으로 본다. 그래서 이어서 일어나는 경우는 m 곱하기 n가지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